체중이 빠진다고 무조건 다이어트에 성공한 걸까요? 아닙니다. 몸무게를 우리가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윤기나는 머릿결, 속에서부터 빛나는 피부,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밝은 에너지, 결국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요, 만약 몸에서 신호가 나타난다면요? 당장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바꿔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특히나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3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진짜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베스트 버전의 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어느 순간 체중은 줄어드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옷을 입어도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지고 얼굴은 광이 나기는커녕 푸석푸석하고 생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몸이 조금 피곤한 게 아니라 현재의 다이어트 방식이 우리의 목적과는 반대로 강박, 음식 중독, 그리고 끝없는 소진으로 가는 길임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순 다이어트 부작용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끝없이 갉아먹는 경고 신호의 그 첫 번째는요. 음식과 관련해서 감정 기복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모든 다이어트는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식욕이 날뛰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싶을 때가 있죠.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뇌가 제대로 기능할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해서 냉장고 딱 열었는데 내가 먹으려 했던 걸 가족이 먹어버렸대요. 이럴 때 짜증이 폭발하거나 화가 나서 눈물이 났던 적 있으신가요? 저만 울보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반응은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감정 변화가 심하다면 잘 체크해봐야 해요. 음식 강박과 중독이 생기는 쉬운 상태라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한때 다이어트 식단 외에 음식을 참아야 할 것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면 죄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다가 어떤 날에 입이 터지면 그게 또 오히려 과식으로 이어지면서 이걸 내가 또 왜 못 참았지?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음식에 대한 감정과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 점점 불안정해지게 되고 결국 이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건데도 짜증이 많이 나 있으니까 가족들과 친구들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대인관계를 피하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다시 음식으로 위로를 찾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음식으로 진짜 위로를 받냐?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점점 지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단순 의지 부족이나 나의 인성 문제로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서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는 변비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응가를 못해서 불편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하면 뭐 변비 오는 거 어쩔 수 없지 하고 여겨요.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다이어트하면서 갑자기 변비가 생겼거나 심해지셨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우리 몸은 배변을 통해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나의 내부 환경을 정돈해요. 특히나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이 약 90%가 생산된대요. 쉽게 말해 장내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가 우리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변비가 지속되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불균형해지면서 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게 우리의 감정 상태와 에너지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제 역할을 잘해야 몸이 건강하게 기능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식단을 제한하게 되죠. 뭐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샐러드 그것도 같은 채소 위주로 오트밀, 고구마 등등 특정한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서 장내축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변비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피로감, 심지어 식욕 조절의 어려움까지 겪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비가 있다면 단순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곧 해결 방안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신호는 무월경입니다. 여성분들 다이어트 시작하고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아예 멈춘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살 좀 빠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무월경
무활경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무활경은 극단적으로 부족한 칼로리의 섭취, 과도한 운동,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축적되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몸은 지금 생식을 위한 에너지 사용할 수 없어 하는 경고를 보내면서 생리주기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리가 멈췄다는 게 단순히 생리만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활경과 생리불순을 겪고 있을 때 미용실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다 끊겨 있다는 거예요. 또 네일아트 또한 제가 손톱이 너무 얇아져서 할 수가 없었고요. 무활경은 호르몬 불균형과 직결되고 이 말은 즉 뼈 건강, 피부 탄력, 에너지 수준, 그리고 심리 상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활경을 겪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활경 상태가 지속되면 다이어트를 통해 얻고자 했던 건강하고 활기찬 나, 자신감 있는 나랑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균형을 되찾고 나의 베스트 버전으로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혹시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졌다거나 아예 멈춰버렸다면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식이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 중에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시고 같이 살 말고 삶을 살자고 이야기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신호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 신호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사실 단 하나의 신호라고만 해도 몸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신호들은 지금의 방법은 나랑 맞지 않아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음식과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연결된다면, 변비가 심해진다면, 심지어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히 살 빼야 한다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돼요. 만약 지금까지의 방식이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소진시키고 있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몸의 신호를 멈추고 진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해결 방안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반드시 쌀밥을 드세요. 엥? 무활경, 변비, 감정 기복 해결에 웬 뜬금없이 쌀밥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밥을 주식으로 먹고 자란 우리에게 쌀밥은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다이어트들에게 탄수화물이 적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잘못된 정보가 좀 바로 잡혀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탄수화물은 나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당한 탄수화물 섭취는 몸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뇌의 에너지원이 부족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해요. 짜증과 감정 기복은 혈당이 불안정할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신호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 다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해지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한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다고 탄수화물을 확 제한했었는데 정말 새벽에 깨는 경우가 되게 잦았어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이 무활경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제보를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비건빵, 요거트, 오트밀, 고구마 이런 거를 먹으면서 쌀밥을 안 먹다가 생리가 끊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쌀밥을 먹고 일반식 먹고 나니까 다시 생리를 되찾았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쌀밥 먹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쌀밥이 포함된 식사를 하다 보면 감정이 안정되고 수면도 더 푹 자게 되고 호르몬의 균형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쌀밥을 처음 시도할 때는 살찌면 어쩌지 하는 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살이 찌지 않아요. 오히려 밥 먹을 때 충분한 에너지가 차서 욕구가 잠잠해질 거예요. 여기에 꼭꼭 씹기까지 더한다면 밥으로 살찌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포만감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구성으로 밥을 드셔보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요. 식사의 다양성을 챙기는 겁니다. 단조로운 식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필수적인 영양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성이 단순한 식사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장내축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나빠지면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냅다 똑같은 식단만 파지 마시고 다양하게 드세요.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국물이 어우러진 식사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도 큰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사골 베이스의 국물과 쌀밥이 나오는 한식을 먹기를 추천해요. 닭곰탕, 설렁탕, 사골 베이스
베이스의 순댓국도 있겠죠. 그리고 111 찜생과를 기억해주세요. 하루 한 끼 유기농 찜채소, 생채소, 그리고 과일을 먹는 거예요. 장에 다양한 먹이를 준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습니다. 전 또 이거를 되도록 매일 챙기려고 해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서 평생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씻고 찌기만 하면 돼요. 버섯, 양파, 양배추, 호박, 브로콜리, 비트 등 찔 수 있는 거 다 쪄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에 소금 찍어 먹거나 쌈장, 오리엔탈 소스, 발사믹 등 다양한 소스랑 같이 즐기면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도 색다르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생채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잎이나 로메인, 루꼴라 같이 부드러운 걸 먹어요. 억센채소나 양파나 배추같이 약간 매운 생채소를 먹으면 저는 꼭 탈나더라고요. 잘 관찰하면서 한번 골라보세요. 과일 같은 경우 저는 보통 사과 반쪽과 땅콩버터를 아침에 일부러 챙기고요. 계절 과일이 나오면 후식으로 몇 알, 몇 조각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과일 먹으면 살찐다 하지만 이거 한 트럭 먹을 거 아니면 절대 이것 때문에 살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단맛으로 단맛이 충족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찜, 일생, 일과를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잘 씹고 천천히 먹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은 SNS 알고리즘과 잠깐 거리를 두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이어트 정보를 소비하다 보면 불안감과 비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일주일 만에 몇 킬로 빼기와 같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다 보면 나 왜 이것도 못하지? 이런 생각에 앞선 3가지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더 몰아붙이게 되는 거죠. 이런 강박은 결국 짜증이나 불면 그리고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고 몸이 보낸 신호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알고리즘을 바꿔보세요.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말씀드린 3가지 중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그 팁들 중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에 시작해보세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진짜 바랐던 삶이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마이너스 3kg라는 목표를 세웠어도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줄이고 살 빼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나 자신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꿈꿨을 거예요. 근데 몸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신호들을 막 보내고 있다면 이 신호는 단순히 다이어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고 쌀밥 챙겨 먹고 식사의 다양성 채우고 SNS보다는 나에게 더 집중하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꼭 적용해보시면서 더욱 건강한 삶을 그려가시기를 바랄게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다짐을 나눠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고 응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살 말고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